보자. 딱 한 단원만 더 하고 끝낼게. 되게 쉬워. 진짜 쉬워. 미분에서 여기가 제일 쉬워. 알았지? 미분할 줄 알자. 여기가 진짜 쉽다. 아 진짜야. 무조건 쉬워. 여기는 어려울 수 없어. 알았지? 자, 그냥 내가 지금 말하는 것만 하나 이해해라. 그럼 끝이야. 그냥 정의만 정확히 알면 돼.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네 일단은 수업 시간 쪼개갖고 앞에 복습 재진도 하면서 진도 조금씩만 나갈 거야. 알았지? 자, 한 번 진도 나가고 2번 복습할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던 얘기를 해볼게. 앞에서 우리 수학에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변화가 뭐라고 일단 x 하면 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y가 변하는 거. 근데 그 순간순간 변화를 알기 위해서 미분계속은 도함수를 도입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했던 거지. 일단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우리 봐봐. 우리 일단 이거야. f'x라는 게요. 맞아요? f'x라는 게요. 봐봐요. 자 얘를 이랬잖아 우리.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였잖아. 근데 요 h라는 게요 x의 증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증분이었으니까 이렇게 됐었던 거고 요게 y의 증분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조금 그럴싸한 표현으로 dy dx 이렇게 썼었니 안 썼었니? 이렇게 썼었잖아. 됐어.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이야?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일단. 다시 의미가 이거였잖아. x가 되게 조금 변할 때 y가 그 x 변하는 거 대비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를 보는 거였잖아요. 자, 이 말 이해됩니까? 야, 그러면 자 우리 요 녀석이 요 f'(x) 혹은 dy dx란 이 녀석은 자 뭐냐면 x에 대한 그냥 y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내가 우리 요 얘기를 다시 해볼게. 그럼 내가 그냥 말 그대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됐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y를 누구에 대한 식으로 써서 x에 대한 식으로 써서 뭐 하나 빡 해버리면 끝나. 미분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다시 있는 대로 봐. f'x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애초에 y가 누구에 대한 함수였고 x에 대한 함수였고 걔를 그냥 x로 뭐 했다고? 미분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지? 자 그러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구하는 과정은요. y를요 누구에 대한 함수로 쓰고요. x에 대한 함수로 쓰고요. 자,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미분 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막 위치를 미분하고 속도를 미분하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거든. 근데 뭔가 물리적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거에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생각만 할 거야 나는.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이쪽 단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은 뭔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하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해. 됐어. 그럼 그 물체의 위치는요. 시간을 변수 삼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운동하기 시작한 후 1초 후의 위치, 2초 후의 위치, 3초 후의 위치 이런 식으로 시각 t가 변수가 돼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내 말 이해돼? 문제 없지? 자, 그다음 니네가 만약에 풍선을 불어. 그래서 풍선을 불면은 풍선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 또한 뭐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왜? 풍선에 바람을 넣기 시작한 상태에서
맞아? 시작한 순간부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풍선의 부피가 변해갈 거잖아. 풍선의 부피는 시각 t에 대한 함수야. 내 말이 이해돼? t에 따라 변화해 갈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뭐 단원명은 보통 뭐 속도, 가속도와 미분인데, 자, 그럼 속도랑 가속도의 정의만 그냥 가볍게 알려줄게. 됐어. 자, 속도는요, 자, 보통 V로 나타내죠. 됐어요. 자, 얘는요, 속도는요, 이거야. 정의가 이거야. 시각 t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지? 속도라는 거는 시간이 되게 찔끔 변할 때 그 녀석이 움직이려는 방향과 속력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내 말 이해돼?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는 거는요, 그냥 정의가 이거야. 시각 t에 대한 뭐의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순간 변화율. 우리 여기도 y에 해놓고 가운데 요 사이에 순간이란 말이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변화율이야. 그럼 다시 봐. 그럼 여기서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은요, 누구를 t로 써서, 위치를 t로 써서 뭘로 미분하면 돼?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다시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야. y를 누구로 써서? x로 써서 미분했잖아.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를 뭘로 써서? t로 써서 뭐 하면 돼? 미분하면 속도야. 됐어. 자,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속도는요, 위치의 무슨 함수가 돼요? 도함수가 되죠. 자, 어느 정도 그 막 뭐 통합과학, 뭐 공통과학 이런 거 할 때 좀 배우지 않았니? 배웠을걸? 그지? 자, 그 다음이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보통 스몰 a로 나타내는데, 자, 가속도는 속도가 변화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야. 시각 t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이야? 네,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가속도는요, 그냥 뭘 미분하면 그만이야? 그렇지, 속도를 미분하면 그만이야. 그럼 니네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속도랑 속력의 차이는 뭐야? 그냥 벡터와 스칼라. 좋아. 그냥 속력은 절대값, 속도는 부호 포함. 오케이? 이건 문제 없는 개념. 좋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걸 알게 되네. 자, 위치를요, 미분하면은요, 뭐가 돼요?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한 번 더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 도가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좀만 더 하자. 우리 여기서 이럴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럼 너무 당연한 게, 이 의미는 위치의 도함수가 뭐란 얘기야? 속도란 얘기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위치의 무엇을 결정해?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겠지. 다시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야. 어떤 함수의 도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원함수의 증감이 결정돼, 안 돼? 증감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속도의 부호가 위치의 증가 감소를 결정이 안 해? 증감을 결정할 건데, 자, 위치가 증가한다, 위치가 감소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실은 여기서 나오는 물체 운동이란 걸 생각해봐. 자, 내 얘기 들어봐. 위치를요, t에 대한 식 하나로 나타내죠. 그 얘기는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얘기는 그 운동이 평면 운동을 하겠냐, 직선 운동을 하겠냐. 위치를 결정하는 좌표가 하나만 존재한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 내 말 이해돼? 직선 운동만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위치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다. 얘가 만약에 수직선상의 운동이잖아? 그럼 물체가 수직선상을 이렇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위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요, 다시 위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란 얘기겠지. 위치가 증가하면. 자, 만약에 위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게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이로 해서 아래 위로 움직일 수도 있으나 일단 중요한 건 위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 양의 방향. 됐어? 위치가 감소한다는 거는 무슨 방향 움직여? 음의 방향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거네 결국엔.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해 안 해? 결정하겠지. 다시 위치의 증감이라는 거는요. 위치의 증감이라는 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봐봐. 니네한테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야. 어떤 물체가 있는데 걔가요.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대요. 됐어요? 그럼 무슨 소리야? 위치의 도함수인 속도에 부호가 몇 번 바뀌어요? 2번 바뀌어요 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그럼 앞에서 배운 거랑 별다른 내용 차이가 있겠니? 없단 말이야. 이거 알면 끝이야. 그 외에 뭔가를 더 대단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나 상상하지도 말고 쥐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수능까지 다 푼 거다 여기는. 이것만 알면 다 풀려 수능까지. 진짜야. 나 얘 빼고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알았지? 자,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나머지는 진짜 쉽다 이제.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무슨 소리겠냐? 시각에 따라서 무언가가 변해 안 변해? 변해. 자,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야.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런 거래요. 그냥 시각 t에 대한 해놓고 요 자리에 뭐 길이,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 됐어? 시각 t에 대한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길이를 뭘로 써서? t로 써서 미분한 변화율 나오고. 내 말 이해돼? 다시 시각 t에 대한 길이 어떤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길이를 뭘로 쓰란 얘기야? t로 쓰고 미분하고요. 넓이를 뭐로 쓰라고요? t로 쓰고 미분하라고요. 부피를 t로 쓰고 미분하란 얘기는 하나만 더. 이 문제에서 요 부분을 표현상 생략할 거야. 됐어? 문제에서 니네한테 이럴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그 그림자 길이는 당연히 누구에 의해 변하니까? 시각 t에 의해 변하니까 당연히 걘 t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는 건데 너무 당연하니까 이 부분을 생략해버려 안 해버려? 생략해버리는 거야. 생략해도 니네는 얘가 누구에 대한이구나. 시각 t에 대한이구나 라고 알기만 하면 돼. 그럼 그 다음은 그냥 식 t로 잘 써서 미분만 하면 돼. 식 쓰는 건 안 어려워. 니네 뭐 이런 거 알잖아. 9의 부피 뭐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9의 건널비 뭐야? 4파이 r 제곱. 이런 거 알지? 뭐 원기둥 부피 구해 못 구해? 구해. 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해 못 구해? 구해. 마름모 넓이 구해 못 구해? 이거 못해? 정삼각형 넓이 구해 못 구해? 구하지? 그냥 이거 알면 돼. 됐어? 됐지? 그냥 이게 끝이야.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오면 나한테 욕을 해도 좋아. 이거밖에 안 나와. 알았니? 자, 보자. 와, 이 미분 끝이다. 이게 재밌었니? 안 재밌었니? 미분하는 동안 안 행복했어? 그래. 약간 불행했니? 아니야. 한 번 더 봐. 알았지? 약간 니네 밥 되게 오랫동안 씹어봤어? 그럼 막 단맛 나오지? 그래. 얘 오랫동안 보면은 단맛 나올 거야. 진짜야, 진짜. 알았지? 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초코첵스 있잖아. 우유에 오랫동안 넣어놓으면 우유에서 게 단맛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랫동안 보고 있어. 알았지? 시간이 좀 필요하단다. 자. 자, t는 0일 때 움직이기 시작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자, 그 녀석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줬네요. 다시 위치가 누구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다. 그지? 그 녀석의 뭐가 바뀌느냐? 운동 방향이 바뀌느냐? 물체 운동 방향은 속도의 무엇이 결정해? 부호가 결정하는 거지. 그럼 이 얘기는 자, 좀만 속도에 무엇이 바뀌는 순간을 찾아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서 됐어? 그 바뀌는 순간에 뭐가 궁금한 거야? 그 순간에 가속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위치를 일단 한번 미분한 다음에 속도 함수에 뭐가 바뀔 때를 찾고 부호가 바뀔 때를 찾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좋아. 자, 그러면 속도를 찾자고요. 속도. 자, 속도를 보면요. 얘가요, 그러면 자, 3t제곱 빼기 3t 빼기 6이네요. 다시요.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t 빼기 2니까 t 더하기 1, t 빼기 2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초 있냐? 없어. 그럼 얘 속도 부호 바뀔 때가 t는 몇이야? 2야. 됐어요. 다시 속도 부호 바뀔 때가 몇이야? t는 2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럼 내가 얘를 한 번 더 무엇한 다음에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6t 빼기 뭐 하면 돼? 3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여기다 몇 나오면 돼요? 2 넣으면 돼요. 가속도 몇이에요? 9예요. 됐니? 자, 그 다음이야. 자, 이번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위치를 각각 줬네요. 맞아요. 근데 위치가 뭐해지는 순간을 찾아?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 그럼 얘랑 뭐 할 때를 찾아? 똑같을 때 무슨 값을 찾아? t 값을 찾아. 다시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위치고 얘도 위치니까 같아질 때니까 니는 니라고 놓으면 돼, 안 돼? 놓으면 돼. 그럼 그 t 값을 찾고요. 그때 가속도니까 뭐 하면 돼? 얘네들을 몇 번 미분해 갖고 2번 미분해서 그 값을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려워? 진짜 안 어렵지? 시험이 됐어. 자, 좋아. 그러면 일단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찾자고요.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t제곱 빼기 t 빼기 6은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7t의 제곱이야. 자, 그럼 다시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은 0이고 고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t 빼기 6이 공통인수야, 아니야? t 빼기 6이 공통인수고 t 빼기 6으로 묶으면은 t제곱 더하기 1이 생기겠네. 그치? 제가 인수분해했을 때 t제곱 더하기 1 곱하기 t 빼기 6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t가 몇 밖에 없니? 6밖에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은 t가 6일 때고, 그럼 그때 가속도를 구하자. 자, 우리 x1에 x1 여기 p의 속도를 내가 그냥 vp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미분을 하시면은요 2t 더하기 1 얘가 속도가 될 거고, 하자.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해? 가속도 ap라고 할게요. 몇이야? 2야. 얘는 t 값이 상관이 없구나.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q의 속도를요 vq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4 t가 될 테고요. 그 녀석의 다시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4죠. 그럼 여기에다 몇 넣어야 돼? 6을 넣어야 되는 거네. 여기다 6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됐습니까? 2에서 마이너스 21을 빼니까
24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입니다. 자, P와 Q가 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반대 방향. 사실 운동 방향 뭐가 결정한다고? 속도에? 부호가. 그러면 P랑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 여기까지 됐어? 아, 그래. 자, 이 얘기는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란 얘기는 두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 그럼 내가 속도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 녀석 위치 줬으니까 뭐 하면 속도야? 미분하면 속도야. 그럼 속도, 제 속도는 F 프라임, T, 제 속도는 G 프라임, T 맞아. 둘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둘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 자, 좋아요. F 프라임 T입니다. 4T 빼기 2, G 프라임 T입니다. 2T 빼기 8이 0보다 작습니다. T는 2분의 1과 몇 사이야? 4? 4가 되겠네. 괜찮니? 야, 진짜 되게 쉽지? 졸라 쉽지? 이제 자, 그 다음 보자. 자,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물리 문제 아니야? 됐어? 그런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제일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는 거다. 그냥 요것만 이해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럼 다시 보자.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다시 들어봐. 운동 방향이 안 변하느냐. 맞아. 다시 얘기하면 저 녀석의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느냐. 이게 원래 함수 문제로 치면은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이지.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 이니까. 내 말 이해돼? 똑같은 얘기야. 그냥 그거를 표현만 바꾼 거다. 그럼 내가 요 녀석 갖고요. 속도를 구하고요. 자, 속도 구하면 되는 거네. 다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즉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자, 그걸 원하는 거야. 야,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잖아. 얘 부호가 바뀌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겨있든 접하는 것까지 가능 불가능? 가능. 요 그래프를 원하는 거고 판별식이 어때야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판별식 씁시다. 됐니? 얘가 몇이야? 0이야. A가 3분의 25 이상이죠. 됐습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9겠네요. 자, 어려울 게 있어 보이니 진짜? 간만에 쉽지? 되게 편하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했던 거 솔직히 대체로 다 쉬웠지, 그지? 별거 없었잖아, 그지? 니네가 그 그래프 그리는 데만 조금 극대극소만 조금 잘 넘어가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다. 자, 그 다음 보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초로. 와, 20m/초. 네. 네. 자, 여튼 처음 속도 예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로켓의 T초 높이가 H. 그럼 H는요, 로켓의 위치예요, 아니에요? 위치인데 평소 때 앞에서 나오던 건 좌우로 움직이던 게 이번엔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 뿐이야. 여튼 뭐가 됐건 직선 운동이야, 그지? 자, 이때 요 놈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 더 높이지. 근데 이게 실은 중3 때 나왔나? 중3 때는 이렇게 풀지. 중3 때는요, T 높이 H 20T 빼기 5T 제곱이니까, 자, 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아니에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고 여기가 몇이야? 4.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최고 높이일 땐 T가 몇일 때야?
요거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이게 중3 때 풀던 거. 그냥 t에다 몇 넣으면 나와? 2 넣으면 나와. 40 빼기 20이니까 여기가 20이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봐봐.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라는 얘기 무슨 소리냐면 로켓이 올라가다가 찍고 내려오죠.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운동의 방향이 뭐 하는 순간이야? 바뀌는 순간이지. 즉 그 함수의 증감이 바뀌는 순간이고 극값을 갖는 순간이 위치가. 여기까지 되니? 그냥 그 얘기야. 그러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이 물체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t가 몇이야 그게? 2를 그냥 이걸로 찾으란 얘기야. 근데 이거나 상관이 있겠니? 어차피 2차 함수인데 대충 풀면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이야.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가 4차 함수래요.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위치가 a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운동 방향 바꿔서 감소하다가 처음 위치보다 더 왼쪽으로 갔다가 처음 위치로 한 번 더 돌아오고 움직인대. 됐니? 자, 이런 운동이야. 그럼 자, 보자. t가 0과 6 사이에서 p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운동 방향 여기서 한번 바꿔 안 바꿔? 바꿔. 왜? 위치가 증가하다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자, 다시 여러 가지로 설명할게. 다 또 언제 바꿔? C에서 운동 방향 바꾸지. 왜? 어느 방향 가다?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양의 방향 뒤집잖아. 또 어디서 바꿔? 2에서 바꾸지. 그러니까 맞아 틀려? 다시 이거를 FT 위치 그래프로 봤잖아 우리가. 이번엔 이 녀석을 운동 방향이라 했으니까 속도의 부호로 보자고. 속도의 부호.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찾으면 돼? 안 돼? 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에서 뭘로 바뀌어? 음으로 바뀌어. 여기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여기서 다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아. 자 다시 봐. 출발 후 원점을 첫 번째로 다시 지날 때지 맞아? 출발 후 자 우리 원점을 해서 출발했잖아. 그럼 출발 후 원점을 첫 번째로 다시 지날 때는 언제야? B지. 이때 속도를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속도는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양순위, 음순위. 음수니까 맞아 틀려? 틀려요. 운동 방향을 몇 번째로 바꿀 때야? 2번째로 바꿀 때야. 방향을 운동 방향 2번째로 바꿀 때 언제야? C지. C지? 맞아. 그럼 잘 봐. 가속도가 뭐냐고 물어봤어. 양수냐고 물어봤어. 우리 앞에서 해봤어. 가속도가 양수잖아? 그럼 속도는 증가해 감소해? 속도가 증가하는지를 묻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했었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은요 어디로 볼록하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랬지 우리 앞에서 변공 얘기하면서. 얘 여기서 아래로 볼록해 안 해? 아래로 볼록하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야. 요 선지가 좀 불편하겠네. 됐어. 우리 분명 얘기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은요 도함수가 뭐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유 목 아파. 빨리 하자. 자, 이번엔 네, 그림 다시 그리자. 자, 여기서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이상한데, 그림이. 자, 가로등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키가 1.8m인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갖고 요렇게 걸어가 안 걸어가.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변해지겠지. 변하는데 자, 분명히 사람이 어딘가 이렇게 왔을 텐데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림자라는 거 왜 생겨? 빛을 가림으로써 생기죠.
이 말 이해되지? 빛이 이렇게 가면은 요놈 자식 대가리 바로 윗부분부터 빛이 통과하겠죠. 그러면 얘로 인해 가려진 이만큼 때문에 어디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는 뭐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그림자 길이지. 내 말 이해돼? 이건 알지? 좀 궁금한 가로등 앞에 서 있어봐 이따가. 알았지? 자, 그럼 다시 봐. 그럼 이게 그림자 길이야.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럼 난 요 길이를 뭘로 쓰란 얘기야? t로 쓰라고. 그리고 뭐 하시라고? 미분하라고. 자, 근데 내가 이 길이를 t로 쓰면 되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몇 초 몇 미터의 속도로 움직여. 그럼 t초엔 이게 몇 t니? 2t지. 자, 요 길이는 몇 미터인데? 3미터지. 얘 수선 이렇게 빵 내리면 여기가 몇이야? 1.8이죠. 그럼 나 요거 t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탈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3이죠. 여기까지 됐니? 문제 없어. 자, 좋아. 그럼 요 그림자 길이를 LT라고 하자.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LT 대 1.8은 LT 더하기 2T 대 몇이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1.8 곱하기 LT 더하기 2T는 3 곱하기 LT에 아니에요? 맞죠? 1.8 LT 넘어가면 1.2 LT는 3.6 T야 아니야? 맞지? 양변 1.2로 나누면 LT는 3이지. 3T지.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니까 뭐야? L 프라임 T가 몇이야? 무슨 소리야? 초당 그림자 길이가 몇 미터씩 길어진다고? 3미터씩 길어진다고. 됐어? 그래서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 문제는.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면 좀 이상한 거다. 됐어. 계산만 안 틀리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틀린다, 여기는. 야, 니네 수원보다 수투가 더 쉬운 이유를 가르쳐 줄까? 계산이 더 쉬워. 내용만 알면 계산 틀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수원은요, 내용을 알아도요, 지수 계산 버벅대지, 로그 계산 버벅대지, 삼각함수 나오면 버벅대지, 그래프 못 그리지, 그지? 계속 삽질을 막 하잖아, 니네가. 근데 수투는 그 정도로 계산이 불편하진 않잖아. 상대적으로 수원보다 쉽잖아. 내용만 잘 정리돼 있으면 그냥 풀면 돼. 됐니? 자,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이번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보자. 누구의 변화율이야? OR 길이의 변화율이지. 얘들아, 그러면 나 요 길이를 뭘로 쓰면 끝나 그냥? t로 쓰면 끝나.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래. P랑 Q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 Y축으로 움직이는데 P는요, X축 방향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지. 그럼 P는 T초 후에 요 길이가 몇 T가 돼 있어? 2T가 돼 있는 거고, Q는 얘가 뭐가 돼 있니? T가 돼 있지. 아하. 그럼 나는 얘를 쓰면 돼, 안 돼? 자, 쓰는데, 자, 보통 이렇게 풀 거야, 첫 번째. 그럼 나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찾아서 풀면 돼, 안 돼? 되지?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가 뭐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 t니까 얘랑 y는 몇 x를 연립해서 2x를 연립해서 x좌표 구하고 계산하면 그만인데, 자, 귀찮으니까 다시 하자.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조건은 난 이렇거든.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지. 얘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2지. 그럼 얘 서로 뭐야? 수직이지. 일단 체크할 수 있어. 자, 다시 볼게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풀이야. 그림을 내가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얘가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된단다. y는 2x가 있고, 됐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가 수직인 거고, y는 2x고,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몇 t야? 2t가 되지. 그럼 나는 힘들어. 요 길이만 뭘로 쓰자고? t로?
쓰자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수직인 거 이해되고, 자, 기울기가 2니까 얘를 생각해보면 얘도 기울기를 보면 1대 2대 루트 5야 아니야? 그럼 얘도 1대 2대 루트 5야 아니야? 맞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길이가 t니까 여 길이가 루트 5분의 뭐예요? t죠. 1대 2니까 여기가 루트 5분의 몇 t야? 2t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다 했네. 선분 OR의 길이는요. 얘를 내가 LT라고 써보면은 얘는 루트 5분의 몇 t야? 2t지. 이 녀석 변화율이잖아. 다시 미분하면 돼, 안 돼? 미분하면 되겠지. 됐니? 5분의 2 루트 5예요, 아니에요? 자, 문제없이 찾을 수 있지. 됐니? 야, 이거 불편하면 이거 자신 없으면 이래야 돼. 린이 연립해 안 해? 연립해.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t는 2x가 되잖아. 그럼 2분의 5x가 뭐가 되니? t가 되겠죠. 그럼 x는 5분의 몇 t예요? 2t가 되겠죠. 그러면 저 점의 R점의 x좌표가 얘잖아. R점의 y좌표는 5분의 몇 t야? 5분의 4t가 되겠죠. 왜? y는 2x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5R 길이를 식으로 쓰면은요. 자, 루트 2제곱 더하기 2제곱이 아니야? 2제곱이지. 25분의 4, 16이니까 20t의 제곱이 아니에요? 네, 5분의 2 루트 5t가 되겠죠. 밖으로 빼시면. 자, 상관없어. 그래, 넘어가자. 왜 없지 문제가 더? 좀 더 할래? 아, 그래? 안 궁금해 적분? 안 궁금해. 고생하셨어요. 일찍 끝내준다.